네, 반갑습니다. 타이쿤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일목균형표의 세계 12번 예상이 됐는데, 이제 오늘까지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락의 과정, 타락의 단계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보시면은 확장 하락 패턴과 장기 하락 진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때는 2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 좀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하락은 2차 하락보다 조금 작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굉장히 큰 하락, 초반기에는 2차 하락보다 3차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경우를 차트를 보시면서 상세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천정이 A 부분이 2007년도 11월 1일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천정에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바닥 이후에 나타나는 전개되는 상황과 또는 중요한 천정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 패턴을 익히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주가는 순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패턴이 나중에 또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A 천정에서 보시면은 세컨더리 진도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했는데, 세컨더리 정도 반등했는데, 그 위에 이제 앞에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 뒤에 이제 하락하면서, B 천정에서 5캔들가량 하락했죠. 그럼 이제, 1차 하락이 한 3캔들인데, 2차 하락은 5캔들가량 진행이 돼가지고, 2차 하락이 1차 하락에 비해서 약 1.5배가량 진행이 됐죠. 5 나누기 3을 하면은 약 1.6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확장의 기본 비율은 1.618이다.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진행할 때 보면은 1.6배라든지 1.5배라든지 1.7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제 유동성 있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비율은 1.618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3캔들 이제 하락하고 또 B에서 5캔들 하락하고 이제 기준점 어디를 잡느냐 하면은 중간에 나타난 이 반등 천정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A는 원래 천정이고, 요 B는 이제 반등 천정이고요. 또 C도 이제 반등 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서 세 군데 천정이 A 천정, B 천정, C 천정 이렇게 되는데요. A 천정에서는 3캔들, 그 다음에 B 천정에서는 5캔들, 그 다음에 이제 C 천정에서는 7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A에서 3캔들 하락, 또 B에서 5캔들 하락해서 3캔들에서 5캔들로 하락하면 2캔들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5캔들에서 7캔들로 2캔들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3단계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캔들에서 5캔들로 차이가 2캔들이고 그 차이만큼 또 5캔들에서 증가한 것이 7캔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증가한다 해서 제가 차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기에 하락을 할 때 이렇게 1단계 하락보다 2단계 하락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3단계 하락이 2차하게 또 큰 경우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확장이 이제 2번 연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하락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이제 이 그림이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세계 1권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이 패턴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하락 패턴에서는 세 번째 연속으로 이제 2번 연속 확장해서 하락해서 세 번째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는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한 10캔들가량 진행됐는데 여기 구름층의 윗부분에서 이제 천정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 이제 두 번째 반등 천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A가 첫 번째 천정이고 두 번째 반등 천정, 여기에 첫 번째 반등 천정, 두 번째 반등 천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반등 천정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하락 기조 안에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 번째가 이제 하락이 제일 큰 하락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하락이 시작된 위치,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저항이 많겠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3차 하락이 조금 약하게 됐다가 상승으로 반전이 되면서 이 두 번째 반등 천정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긴 돌파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인 시각으로 매수한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당황스러운 심리로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렇게 주가 다행히 반등이 좀 오면은 이 천정의 시천정의 위치에서 보면은 거의 본전 위치는 되죠. 소폭 손절매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두 번째 반등 천정을 돌파 못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발전하기 쉬운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장 하락 패턴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1차 하락보다 2차 하락이 크고요. 또 2차 하락보다 3차 하락이 큰 이 확장이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이런 패턴을 확장 하락 패턴이다. 이런 패턴에서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데 이 두 번째 반등 천정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이후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진행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림을 이제 3단계 하락으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A 천정에서 3캔들 하락하고 또 B 천정에서 5캔들 하락하고 또 C 천정에서 7캔들 하락해서 이 3단계로 하락하는 이것이 큰 첫 번째 단계의 하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캔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반등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번의 운동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하락이 17캔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쭉 진행됐는데, 여기에 이제 반등이 D 천정까지 한 10캔들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7캔들에서 한 10캔들가량 된 거는 한 0.618 정도 반등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적으로 0.618 정도 반등이 되는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A 천정에서 7캔들 하락한 바닥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 기준선의 위치는 A 천정에서 이 7캔들 하락 바닥까지의 50%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빨간선은. 빨간선을 약간 돌파한 위치는 약 60% 라인. 그러니까 0.618 수준. A 천정에서 이제 7캔들 바닥까지 전체 하락의 공간적으로 약 61.8% 수준 반등.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이제 그 공개 강의할 때 강의 제목을 타이쿤의 시공 투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이제 겸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주가가 운동할 때는 항상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의미를 공유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천정에서 17캔들 하락한 바닥이 1차 하락이고요. 또 D 천정에서 다음 2차 하락이 37캔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 17캔들, 여기에 이제, 1차 하락이고, 17캔들에 1.6배가량 하면은 약 26캔들가 되고요. 또 2.6배가량 되면은 42캔들가량 되는데, 32캔들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쭉 나타났다가 여기까지, 여기에서 다음에 3차 하락은 이제 2차 하락보다 조금 약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3단계 하락이 진행될 때 1차 하락보다 2차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차 하락은 2차 하락보다 작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1차 하락보다도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 되면 그 뒤에 이제 좀 크게 반등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조금 전에 3단계 하락을 이제 반등까지 포함해가지고 5단계 운동이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쪽만 살펴보면은 3단계 하락이죠. 여기 이제 A 천정에서 17캔들 떨어진 것이 1단계 하락. 그 다음에 D 천정에서 37캔들 떨어진 것이 2단계 하락. 또 E 천정에서 13캔들 떨어진 것이 3단계 하락. 이러는데요. 중간에 반등을 포함하면은 A 천정에서 17캔들 하락한 것이 1차 하락. 그 다음에 D 천정까지 10캔들 상승한 것이 1차 반등. 상승하고 반등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상승은 이제 앞에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기분을 상승이라고 그러고요. 반등은 앞에 천정을 돌파 못한 상태에서 일정 제한적인 의미의 상승이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그 바닥을, 이 바닥을 붕괴시키지 않겠나. 이런 의미일 때 이제 반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A 전정에서 17캔들 하락한 게 1차 하락이고, 그 다음에 10캔들 이제 상승한 것이 1차 반등. 그 다음에 D 전정에서 37캔들 하락한 것이 2차 하락. 이 2차 하락은 1차 하락 17캔들과 1차 반등 10캔들 두 개 합치면 27개 정도 되죠. 이것보다도 더 크게, 더 확장돼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차 하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이 이제 1차 하락보다 크고 1차 하락과 1차 반등을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천정권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반등 기운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 D 천정에서 37캔들 하락한 2차 하락 바닥에서 E까지 이렇게 반등이 출현해가지고 18캔들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반등이 이제 18캔들 진행된 것을 이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1차 반등 10캔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1차 하락보다도 이제 1차 반등보다도 크죠. 약 2배가량, 1.8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하락이 2차 반등이 1차 반등보다 커야 나중에 이제 그 3차 하락이 조금 이제 단축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여기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차 반등 18캔들이 여기 보시면 1차 하락보다도 캔들 숫자가 큽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2차 반등이 1차 하락보다도 반등 숫자가 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이제 한번 3차 하락이 오더라도 뒤에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이 2차 반등 천정은 돌파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 심리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운동이라는 것은 A 천정에서 17캔들 하락한 1차 하락, 그 다음에 D 천정까지 반등한 1차 반등, 그 다음에 D 천정에서 37캔들 하락한 2차 하락, 그 다음에 2차 하락 바닥에서 2차 반등까지 18캔들 하락한 2차 반등, 그 다음 E에서 13캔들 하락한 3차 하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실 때는 항상 이제 확률적으로 입가해가지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5개의 운동 단계를 밟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제 3번 움직이고 중간중간에 그 반대 방향으로 한 2번가량 움직이는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5단계 운동이면은 상승할 때도 이렇게 5단계 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일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보이고요. 좀 더 큰 추세일 때는 하락할 때 이제 3단계로 움직이면은 반등할 때는 이제 반등이 한 2캔들가량 2번가량 진행되는 경향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할 때는 이제 3단계로 이제 그 하락한다든지 3단계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 중간중간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포함해서 5단계의 운동을 보인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5개의 이제 운동의 특징, 중간중간에 제가, 저번에 이제 표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녹화도 자세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3단계 하락 후에 큰 반등,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3차 하락이, 2차 하락보다 작고 또 1차 하락보다 작은 그런 경우에는 뒤에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A 천정에서 17캔들 이제 하락한 게 1차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D 천정에서 37캔들 하락한 것이 2차 하락. 그 다음에 E 천정에서 F까지 하락한 것이 13캔들인데요. 이게 이제 3차 하락이 이렇게 짧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2차 하락 바닥에서 2차 반등까지 17캔들 반등한 것이 1차 반등 10캔들보다 더 크고 또 1차 하락 17캔들도 큰 이 효과 때문에 3차 하락이 이게 단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2차 하락이 37캔들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차 하락이 2차 반등과 3차 하락을 이렇게 하락 에너지가 해체가 되는 하락 에너지가 배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왜 2차 반등이 크게 나타나면은 3차 하락이 작게 나타나느냐. 여기 이제 서로 2차 반등과 2차 하락 이 두 개의 숫자가 모여서 이 2차 하락과 비슷하게 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보완관계가 됩니다. 2차 반등의 숫자가 커야
이제 3차 하락의 숫자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3차 하락이 2차 하락보다 작고 또 1차 하락보다도 작을 때 가장 짧은 하락이 3차가 될 때 뒤에 보시다시피 42캔들이라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42캔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진행된 이 지천정의 위치가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상의 위에 구름층의 수평 부분이 있죠. 예, 구름층의 수평한 부분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 부분에서 중간에 반등을 쭉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보합을 기록한, 그러니까 전 저점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의 반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수평 구간 값이 반등을 할 때 이게 반등의 목표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등을 할 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는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구간으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음의 구름층인데, 음의 구름층에서 수평선으로 이렇게 길게 표시된 부분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이 강하다. 또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2차 하락이나 또는 3차 하락 진행됐을 때 반등 목표치로서 이제 계산하는 기능도 있다. 여기에 이제 일목균형표 세계 책에 보시면은 공간 쪽에 설명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편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9캔들이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2차 하락이 37캔들이 나와 있는데 이 3차 하락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경우에 이 나타나는 큰 반등은 2차 하락보다도 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캔들은 여기 2차 하락 37캔들보다도 딱 5캔들가량 많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반등, 즉 3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도 짧은, 2차 하락보다도 짧은 것은 물론이고 1차 하락보다 짧은 이런 패턴에서는 이 2차 하락보다도 더 큰 반등이 이렇게 출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차트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반등 이후에 큰 하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기 이제 반등 이후에 F에서 G까지 42캔들가량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다시 42캔들이 하락하면서 앞에 있는 F 바닥을 붕괴시켰습니다. 우선 주가가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A 전정에서 첫 번째 하락이 3캔들이고 또 B 전정에서 두 번째 하락이 5캔들이고 C 캔들에서 세 번째 하락이 7캔들. 그래서 하락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확장이 연속해서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연속해서 두 번 확장이 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기적인 하락의 스타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 부분에 세 번째 하락이 시작된 부분, 두 번째 반등이 이제 종료된 부분, 이 부분을 저항을 돌파가 못한 경우에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도 진행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 이제 2차 하락이 이제 37캔들인데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면서 여기 또 반등 천정을 하나 만들었죠. 이것이 요 반등 천정의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시면은 A 천정에서 7캔들 크게 떨어지면서 반등한 부분이 이게 V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내부적으로 보시니까 여기 또 V자죠. 요게 굉장히 큰 어떤 형태가 그 다음에 작은 형태로 패턴은 유사한데 크기는 조금 작은 이런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운동은 프랙탈로 이루어진 복잡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뒤에 이제 조금 작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패턴은 유사한 이런 패턴을 보인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진행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F에서 G까지 반등이 이제 49캔들이 진행됐는데 뒤에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타나서 앞에 바닥을 붕괴를 시킬 때는 G에서 H까지 이 운동에도 굉장히 특징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차트 보시면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패턴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교과서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시고 또 제가 지금 멘트 드리는 이 부분들을 동영상을 녹화를 자세히 된 부분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확장, 하락, 가속화와 합정 이런 대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이 A 천정에서 하락하면서 앞에 바닥을 이제 붕괴시킨 그 하락에 보시면은 A 천정에서
첫 번째 하락이 6캔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6캔들 반등이 됐죠. 처음에 이제 천정에서 하락할 때는 6캔들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할 때 같은 숫자로 이제 반등을 할 때 그 위치가, 공간적인 위치가 앞에 천정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하락 에너지가 반등 에너지보다 큰 이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인 이후에 이제 2차 하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이제 처음에 내려오는 캔들 숫자하고 첫 번째 최초 반등 숫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공간적으로 이제 돌파를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 위치로부터 이제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하락이 진행될 때는 1차 하락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A 전정에서 6캔들 하락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반등한 이후에 6캔들 반등한 이후에 2차 하락이 9캔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하락보다 반등 숫자가 크죠. 그렇게 되면 여기 2차 하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캔들 하락한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여기 C 전정까지 4캔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캔들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는 반등이 6캔들이고요. 2차 하락이 6캔들보다 조금 많죠. 그렇게 한 3캔들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반등이 6캔들보다 조금 작은 4캔들로 반등이 진행돼요. 이게 이제 하락이 크면 당연히 또 반등도 약하게 되는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1차 하락이 이제 3캔들이고 그다음 2차 하락은 5캔들이고 3차 하락은 7캔들로 이게 이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이 캔들 숫자가 증가한 것만큼 이렇게 3차 하락이 2차 하락보다 크게 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보다 더 큰 하락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6캔들하고 5캔들로 이렇게 1차 하락이 6캔들에서 2차 하락이 9캔들로 진행이 될 때 3캔들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3캔들이 증가했는데 이후에 하락했는데 보시면은 한 19캔들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많이 됐죠. 9캔들에서 6캔들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확장, 하락 가속화와 합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3캔들에서 5캔들로 진행되면서 2캔들이 하락이 증가했기 때문에 5캔들에서 2캔들을 포함하면은 이제 7캔들로 진행돼서 그 차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차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은 차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있던 하락을 전체를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합정이다. 두 개를 이제 합한 부분만큼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6캔들이 1차 하락이고 2차 하락이 9캔들이면 이 두 개를 합함까지 절명하고 증가하면은 15캔들 하락 이렇게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앞에 이제 지나가셔가지고요. A 전정에서 이제 이게 1차 하락이 여기가 7캔들, 1차 하락인데 여기서는 3캔들, 5캔들, 7캔들 이렇게 진행되죠. 여기 이제 G 천정에 나타나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1차 하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차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하락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1차 하락에 진행된 부분보다 더 큰 하락 충격이 진행된다. 그게 지금 보시는 그림대로 첫 번째 하락이 6캔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이 9캔들, 세 번째 하락은 15캔들로 첫 번째 하락과 두 번째 하락을 합한 숫자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합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대목임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목임이라는 것은 이제 A 천정에서 6캔들 가량 하락하고 또 그 다음에 B 천정에서 9캔들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C 천정에서 하락을 할 때 여기 아까 그림 보신 것은 15캔들인데 최종적으로 하락한 것을 보시면은 21캔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2차 하락보다도 2차 하락이 9캔들인데 21캔들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이제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진행된 그림들은 진실이고 또 진리입니다. 이미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생을 한 상태는 진실 또는 진리라고 보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또 깨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끼워 맞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끼워 맞추다 보면 거기서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전정에서 21캔들 하락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A 전정에서 6캔들 하락한 것하고 B 전정에서 9캔들 하락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5캔들인데 거기다가 6캔들을 한 번 더 적용시키면 21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21은 6 더하기 9에서 이게 15인데 거기다가 6을 한 번 더 적용시킨 것이죠. 한 번 더 적용시킨 것을 우리나라 순수 말로 대먹임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작용시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합정은 6캔들 1차 하락, 9캔들 2차 하락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 19캔들 떨어진 게 여기가 정상인데 한 번 더 적용시켜서 6개를 한 번 더 적용시킬 수도 있고 9개를 한 번 더 적용시킬 수도 있고 6개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 이건 작은 대먹임이라고 하고요. 9캔들을 한 번 더 적용시키면 큰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21캔들은 6과 9를 더해가지고 거기다 한 번 더 6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작은 대먹임인데 어쨌든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먹임까지 적용을 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시장은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반등을 옵니다. 이제 크게 반등을 올 때 반등의 초반기에는 이렇게 반등도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음봉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기운이 이제 무르익이면은 갑자기 급반등이 오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 올라갈 때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 듯이 이렇게 음봉이 누적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출이 오게 되면은 그 분출 오게 급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급등이 나타나는 그 위치가 본전 라인 여기가 빨간 선이 기준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최근에 캔들로부터 소급해서 26캔들 진행된 동안에 본전입니다. 왜 자꾸 이 본전 라인을 갖다 놓느냐. 중간에 하락하면서 이제 계속 물을 탄 세력들이 있겠죠. 이제 매수 세력들이. 그래서 계속 평가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위에 끌어올려서 본전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전 라인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도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내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반작용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긴 제목이 이제 확장 축소 바닥과 금반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시각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캔들이 1차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37캔들이 두 번째 하락이고, 그 다음에 13캔들이 세 번째 하락.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워낙 자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단계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은 크게 한번 반등이 오는데, 크게 한번 반등 오는 숫자는 2차 하락 숫자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 이게 최종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3단계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데 그 반등의 진행은 규모는 2차 하락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는 약간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대먹임 바닥과 급등 그리고 또 대먹임 하락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먹임 바닥은 처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6캔들에서 9캔들 하락으로 이제 하락이 확장이 되고 이 21캔들은 6과 9 이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을 더한 숫자에다가 한 번 더 6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게 21캔들이 나왔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7캔들 정도 반등했는데 이 7캔들은 한 번 더 적용시킨 6캔들하고 비슷하게 반등이 진행된 것이죠. 반등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추락과 하락이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21캔들이 원래 6캔들과 9캔들 더하면 15캔들이죠. 그 두 개를 합정한 것보다 1.4배가량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A 전정에서 F까지 떨어질 때 이게 1차 하락에 효과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해가서 7캔들 반등했죠. 이 전체 캔들 숫자가 48캔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A에서부터 F까지 전체 이게 1차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이게 2차 하락 이런 효과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등의 숫자가 48캔들이면은 이 48캔들에 약 1.4배 하락을 해서 이게 2차 하락을 이렇게 다음 하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65캔들인데 65캔들 나누기 48캔들 이렇게 하면 1.35에서 이게 숫자가 약 1.4배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먹임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반등을 주고 나서
대먹임 하락 바닥에서 반등 천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대먹임 한 이 비율을 만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락을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하락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3단계 하락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G 천정에서 H 바닥까지 이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이 부분들을 안에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단계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입니다. A에서 8캔들 하락이 하락했죠. 이게 이제 1차 하락이고, B에서 한 27캔들 하락한 게 이게 2차 하락이고, C에서 22캔들 이게 3차 하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A 1차 하락, 그 다음에 27캔들 2차 하락, 이게 이제 한 3배 가량 진행됐죠. 확장이 된 게. 3배 이상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C에서부터 3차 하락은 2차 하락보다 약간 작지만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충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이 안에 보시면은 또 세부적으로 또 세번해 보면 또 재미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여기 1차 하락이고 여기까지가 2차 하락, 여기 3차 하락 이게 설명이 드렸었는데 요 2차 하락 부분으로 자세히 분해해 보면은 요 안에 이제 처음에 A 천정에서 여기까지 이게 하락이 이게 세분되는 걸 볼 수 있는 3단계로 작은 3단계 하락과 하락차 하락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A 천정에서 8캔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 천정에서 16캔들 하락해서 1차 하락보다 약 2배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락, 2차 하락 할 때 첫 번째 하락은 1을 붙이고 두 번째 하락은 2를 붙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락보다 두 번째 하락이 약 2배가량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많기 때문에 이게 2를 붙입니다. 1차 하락, 2차 하락. 그래서 1차 하락이 8개면 2차 하락은 16개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배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배가량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설정을 이제 용어에다 담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하락은 이게 8캔들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의 차이가 8 곱하기 2를 하면 16이기 때문에 당연히 8에서 16 하면 8이 늘어났죠. 그래서 늘어난 정도만큼 2차 하락에서 줄인 것이 8캔들이다. 그럼 이게 3차 하락이 1차 하락과 숫자가 같죠. 자, 요런 게 3차 하락은 1차 하락과 유사하게 진행되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게 이 단계별 하락을 할 때 나타나는 국면별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경우는 1차 하락보다 작기도 하고 또 1차 하락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딱 같게 되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1차 하락을 이제 첫 번째 하락이고 세 번째 하락이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유사하게 진행되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단계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왔죠. 여기 이제 6캔들 하락 반등이 왔는데 여기 1차 반등일 때 보시면 이 숫자하고 여기 유사하고요. 또 2차 반등일 때 5캔들하고 또 유사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3단계로 이렇게 8캔들, 16캔들, 8캔들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22캔들 하락했는데 6캔들에서 16캔들 정도 하락한 것은 2차 하락만큼 이렇게 하락이 되고요. 22캔들 가량 하락한 것은 16캔들하고 8캔들하고 두 개 합치면은 24캔들 정도 되죠. 그거 합한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캔들 상승한 상태에서 이제 22캔들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6캔들에서 1.618배를 확장하게 되면 10개가 되고요. 2.618배 확장하게 되면은 16개가 되는데 여기 22개는 16개에서 또 6개를 적용시켜서 3.618배 확장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그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은 3단계 하락 이후에 큰 반등 그리고 하락값 상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 천정에서 8캔들 이제 하락한 상태가 1차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B 천정에서 27칸 하락한 것이 두 번째 하락. 그리고 C 천정에서 22캔들 하락한 것이 세 번째 하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이 왔죠. 반등이 왔는데 8캔들인데 반등이 오면은 꼭 이 빨간선 라인이 기준선까지 반등을 합니다. 본전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8캔들 가량 반등을 했죠.
8캔들 하나 반등한 것은 22캔들하고 27캔들하고 22캔들의 차이가 약 5캔들 가량 되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나온 반등입니다. 5캔들 가량 이렇게 나온 것이 적당한 초과 하락된 부분만큼 반등이라 그러면은 8캔들은 그 초과 하락된 부분을 상쇄하는 것에 약 1.6배 가량 반등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하락을 크게 한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는 이 기준선까지 갖다 놓으려는 경향이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8캔들도 반등한 것은 이 27캔들과 22캔들의 차이, 이게 2차 하락이 보다 이제 3차 하락이 줄어든 것과 비슷하게 이제 반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완전 바닥이 될 경우에는 이 2차 하락과 3차 하락을 합한 숫자만큼 최종적으로 반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락 합 상승이다. 이건 하락 합이고요. 27캔들과 22캔들. 이걸 하락 합이면은 27, 22 합치면은 49개가 되죠. 실제로 반등이 이제 나타난 천전까지는 50캔들 가량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캔들은 이 20캔들에서 27캔들에서 22캔들까지 하락한 것에 차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50캔들은 2차 하락 27캔들과 3차 하락 20캔들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단계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큰 반등과 최종적인 상승 사이에는 하락차 상승과 하락합 상승의 이 두 가지 개념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캔들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큰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등이 8캔들 가량 하락을 했죠. 반등을 했죠. 그러면 여기가 22에서 이제 8캔들, 이렇게 빼면 한 12캔들 가량 되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하락한 것이 13캔들 가량 하락했습니다. 여기 이제 22캔들이 8캔들과 13캔들로 이렇게 해체되었다, 또는 쪼개졌다, 또는 분리가 되었다,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피보나치 수열 21, 8, 13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금방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락이 22캔들인데, 이 22캔들이 8캔들을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반등한 부분을 빼고 나면은 13캔들 가량 이렇게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락합 1.5배 반등,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1차 하락이 이제 8캔들 가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하락이 26캔들 반등이 되고, 그 다음에 3차 하락이 22캔들 가량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반등이 오면서 50캔들 가량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성은 22캔들이 하락한 상태에서 8캔들 이제 반등하고, 22캔들에서 8캔들 빼고 나면은 약 13캔들 가량 이렇게 하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8캔들 반등하고 13캔들 하락하고, 요 부분을 이제 합치면은 20캔들 가량 되죠. 20캔들의 1.5배 가량이 31입니다. 여기 제목이 하락합인데, 여기 이제 상하합, 상하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이제 글자를 쓰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하합 하락해 1.5배 가량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은 8캔들 더하기 13캔들 하면은 여기가 21캔들인데, 거기 1.5배 가량 한 것이 31캔들이다. 여기 이제 원래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 합한 수준만큼 반등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시장이 좀 세게 진행되다 보면은 그 합한 상승의 1.5배 가량 진행되는 그런 결과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바닥에서 31캔들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1차 하락, 1차 반등, 1차 상승, 1차 반락, 2차 상승, 2차 반락, 3차 상승,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단계로 진행되면 그 숫자가 이게 30캔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3단계로 진행되는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진행되었죠. 좀 큰 규모로 진행되면은 50캔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소한도로 3단계로 진행됐다 하면은 30캔들은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캔들 또는 40캔들, 50캔들은 이게 이제
박스권 움직임의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숫자들인데 이렇게 30캔들, 40캔들, 50캔들 진행되면은 내부의 구조에서 3단계로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차 하락의 미확장과 3단계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1차 하락이 이제 3캔들이고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7캔들일 때 2차 하락이 5캔들일 때 3캔들과 5캔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2캔들만큼 하락해서 이제 7캔들이 되고 그거 이제 차이만큼 증가한다 해서 차증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2차 하락에서는 이제 1차 하락이 6캔들이고 그 다음에 또 2차 하락이 9캔들일 때 3차 하락은 6캔들과 9캔들의 그 차이 3캔들이죠. 그래서 3차 하락이 12캔들 되는 게 이제 조금 지금 처음에 보셨던 그 차이만큼 증가하는 그 차증의 그런 이동이 되는데 2차 하락은 좀 더 크기 때문에 1차 하락이 6개고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9개면은 그거 두 개를 합친 것만큼 이제 하락이 진행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15캔들 하락이 진행되면 그걸 이제 합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한 것만큼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6캔들, 9캔들 더하게 되면 15캔들인데 거기다가 다시 6캔들이나 9캔들 한 번 더 작용시키는 그걸 대먹이는 했죠. 그렇게 진행되면 그게 이제 2차 하락의 큰 모양이 돼가지고 1차 하락이 6캔들,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9캔들, 그 다음에 3차 하락이 6, 9 더해가지고 15에서 한 번 더 6을 더하면은 21캔들 가량 진행돼서 이제 대보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패턴일 때 적용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1차 하락일 때는 큰 1차 하락일 때는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세부의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이 각각 차이만큼 증가하는 차증이 되어 있고요. 큰 2차 하락일 때는 그 안에 세부의 그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이 1차 하락과 2차 하락 그 숫자를 더한 것보다 또 한 번 더 대먹임시키는 그런 작용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2차 하락의 미확장과 3단계 하락은 2차 하락이 확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1차 하락이 6캔들인데 2차 하락이 확장이 안 됐죠. 6캔들로.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데 뭐만큼 진행이 됐느냐. 1차 하락과 2차 하락을 합한 것보다 더 올라갔죠. 6캔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이 확장이 되지 않을 때 급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2차 하락이 확장이 되지 않을 때 뒤에 3단계 상승이 크게 나타납니다. 1차 하락이 1차 하락과 2차 하락을 합한 것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요.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크고 또 뒤에 이어서 이제 3차 상승까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하락의 미확장. 조금 전에 보신 것은 2차 하락이 미확장이 된 거죠. 3차 하락의 미확장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A 전정에서 첫 번째가 3캔들이고 두 번째가 4캔들인데 세 번째가 4캔들로 2차 하락과 3차 하락이 같죠. 이런 경우에도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체가 캔들이 13캔들인데 하락한 캔들 숫자에 한 3.2배가량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캔들 곱하기 이제 3.2배가량 이렇게 이제 하면은 42캔들이다. 그래서 42라는 게 이제 초두에 이제 그 1강, 2강, 3강 이런 부분에 설명드린 기본 수치에 들어가는 거 이제 42캔들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타날 때 42캔들가량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위에 이제 숫자가 좀 더 늘어나면은 52캔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박스권 상승의 첫 번째 이제 그 상승이 30캔들, 그 다음 두 번째는 40캔들가량, 세 번째는 50캔들가량,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거하고 다음 보시는 거하고 차트는 이제 현재 시장을 설명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 모양이 철강금속, 철강주 차트, 업종 차트가 되겠습니다. 프랙탈 패턴이라는 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패턴인데 A에서 B까지 큰 상승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B 천정에서 C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원위치 했습니다. 원위치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D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E 바닥을 만들었죠. 이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이 큰 이 A자 형태죠. 그것이 작은 형태로 C에서 D, 이런 작은 형태로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랙탈이라는 것은 유사한 형태가 규모만 줄인 큰 규모가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큰 운동성이 있는, 방향성이 있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게 프랙탈 패턴입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여기서 1차 상승이고요. 그럼 조정했다가 바닥을 붕괴를 안 시켰기 때문에 1차 반락.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2차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진 게 여기가 2차 상승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은 세부적으로 줍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에 바닥이 이걸 붕괴를 안 시켰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양이 약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올라가고 오늘 종가 모양에 보면은 포스코라든지 또는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잘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승 목표치 계산 방법은 이렇게 이제 프랙탈 형태를 만들고 나서 올라갈 때 목표치는 어디에 계산하느냐. 이게 처음에 한번 발짝 띄은 것이 이게 1차 상승이 됩니다. 1차 상승 폭이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1차 상승 폭 진행되고 눌림맥에서 올라갈 때 1차 상승 폭에 61.8%에 걸리고요. 그 다음 100%에 또 걸리고 161.8%에 걸리고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61.8%를 내다보고 이제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 설명이 그거편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목표치 계산 방법, 조금 전에 프랙탈 패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오늘 이제 강의가 제가 이제 벌써 한 3달가량 진행이 돼서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번가량 더 진행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방송을 하실 건데 매주 이제 월요일날 강의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2번 더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LIG 투자증권 여의도에 그 16층에 보시면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주 월요일날 강의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간 LI 투자증권 16층 강의실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오프라인에서 잘 이해해 보셨던 거 잘 이해를 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 3일간 이렇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